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당이 참패한 20대 한국 총선 결과를 한국 밖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분석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박근혜 대통령의 분열적인 리더 스타일이 새누리당 참패의 큰 원인이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다시 대통령이 되는 정치 야망을 꿈꿀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새누리당의 정치인조차 아우르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대화와 소통, 필요할 땐 협력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이슈를 다루는 더 디플로맷은 국민의당의 성공에 주목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똑똑하다면 3당 체제에서는 재벌에 힘을 주고 재벌과 공조하는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후보가 뉴욕주 선거를 앞두고 브루클린에서 하는 토론이 주목됩니다. 어제 샌더스 후보의 뉴욕 선거 캠페인에는 자그만치 2만 7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서도 샌더스 후보 지지자가 생겼고, 지지 후보를 힐러리 클린턴에서 버니 샌더스로 바꾸는 유명인들도 늘어납니다. 샌더스 후보의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캠페인 공약은 한국전으로 고아가 된 한국인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이었다고 뉴욕 데일리 뉴스가 전했습니다. 버라이존이 2등만 챙긴다는 이유로 동부 지역에서 약 4만 명이 시위했습니다. 스스로 별명을 아프리카 독사라고 지은 LA 레이커스 코비 브라이언트가 신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결국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멋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20대 한국 총선 개표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한국일보 민경훈 논설위원과 함께 만나 뵀는데, 어제는 미국 뉴스, 오늘의 미국을 전혀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역시 미국의 언론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한국 총선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들이 나옵니다. 미국과 해외 언론의 분석을 전해드리기 전에 한국과 비교가 된다는 점에서 제가 지금 한국 언론에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헤드라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언론과 너무 차이가 나서요. 일단 한국의 중앙일보는 새누리당을 심판했다. 123석 이렇게 돼 있고, 헤럴드 경제 순서대로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더민주도 논란 제1당 이렇게 돼 있고, 한겨레 신문 이토록 무서운 민심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서울경제 새누리 참패 등 돌린 민심. 머니투데이 20대 국회 소득 4만 달러 앞당기길. 조선일보 새누리 참패 더민주 환호. 국민의당 돌풍. 또 국민일보는 국민 정권을 심판하다. 지금 헤드라인을 탑뉴스의 헤드라인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새누리 과반 실패 16년 만에 여소야대.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신문 새누리 참패. 경향신문 박근혜 정권이 심판당했다. 한국경제 새누리당 참패 국민의 심판 무서웠다. 유일하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언을 한 신문은 동아일보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중동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인 기사를 많이 실었던 신문인데, 이번에 확 달라진 게 유일하게 동아일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난 민심 선거의 여왕을 심판했다. 동아일보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한국의 주요 신문이잖아요. 탑뉴스 제목에서 성난 민심 선거의 여왕을 심판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돌린 언론은 지금 한국에서는 동아일보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해외의 다른 언론들은 거의가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입니다. 제목 자체가 대통령당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대통령당이 국회에 그 과반수 의석을 잃었다 이렇게 썼고 한국 유권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에 놀랄 정도의 좌절을 안겨줬는데 더군다나 지금 한국이 경제도 어렵고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당이 이렇게 그 참패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연히 뭐 일찌감치 이제 내인덕이 올 것이고 어제 그 민경훈 한국일보 논설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던 점이에요.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도 뭐 123석이지만 지금 어제 오늘의 미국이 아니라 개표 방송 그 4부가 끝날 때에는 한 석 차이였던가 했었죠. 그런데 그 한 석 차이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많잖아요. 물론 그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의원들이 많고 일부 그 가운데서는 뭐 당장 새누리당에 복당하겠다는 의원도 있으니까 새누리당이 또다시 그 다수당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그 선거 결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한 석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정당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또 그 국민당이 많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투표는 상당 부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다. 이게 그 뉴욕타임스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17년 대선의 어떤 그 전초전을 보여준다고 하는 볼 수 있는데 새누리당이 국민의 마음을 읽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요. 그 대변인이 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김문성 대표는 뭐 원래 그 전에도 사표한다고 했고 사표를 이제 사임을 하고 청와대 대변인도 새로운 의회는 국민의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지 된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요. 이제 한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152석으로 출발을 해서 그 사이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292명 가운데서 채워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4년 전에는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치 파워와 정책 결정이 대통령에게 그 한국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교 정책은 뭐 당장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진보적인 야당이 북한 정책을 바꾸라는 압박을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진보적인 야당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또 나옵니다. 박정희 전 그 1961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의 군사 독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의 박정희 군사 독재자의 딸, 그 사이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분열적인 리더가 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투표 결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거부하는 유권자의 표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2013년 초에 취임하면서 특히 이제 국가 안보에서 굉장히 그 터프한 리더가 되겠다 고 강조를 했었고 지지율도 뭐 40% 아래로 내려간 적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북한에 대해서 협상하지 않은 것을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3년 조금 넘게죠.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하는 인사들도 상당히 억압한 것을 불만으로 갖고 있다. 이번에 그 선거에서 투표로 그 표출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현실 생활에서는 각 가정의 빚이 늘어났고 청년 실업 굉장히 높으며 또 이제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복지 비용도 국가가 지불해야지 되는 그런 것들도 많아졌었죠. 물론 그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성장이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면은 지금 그 야당에서 뭐 발목을 잡고 일을 해주지 않았다고 야당을 끊임없이 비판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원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한 경제 성장안이라는 것이 뭔가 그 규제를 사업에 있어서의 그 규제를 좀 없애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에 비해서 이제 반대로 뭐 노동자들 노조에는 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일이죠.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정부가 왜 시스템이 지난 몇 년 동안 예상했었던 대로 일하지 않았는지를 설명을 하고 비전을 제시해야지 되는데 야당이 협조 안 한다고 비난만 하는 대통령, 비난만 하는 여당이 이번 그 선거 참패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그 황태순 씨라는 정치 커멘테이터의 말을 뉴욕타임즈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그 선거철 북한과의 긴장이 보통은 그 보수당을 상당히 그 돕는데
보수당에서 나이 많은 그 유권자들이 나가서 투표를 좀 덜하고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그 여러 가지 그 북한 이슈에 대해서 싸늘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요. 이 뉴욕타임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앞에 잠깐 언급을 했고 국민당의 성공에 대해서 마지막 문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도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결을 해서 졌는데 다시 한번 정치 야망을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것을 꿈꿀 수 있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 대표에 대해서는 기본 정치에 환멸한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의 정치 야망이 왜 그러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 특파원들에게 주는 그 기사의 길이가 한정돼 있고 해서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 가서 2번씩이나 가서 뭐 사죄하고 제가 그 호남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무슨 뭐 그분들을 무시하고 좀 홀대하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의 그 평생의 그 인격이나 자신이 그 살아온 그 길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모욕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죄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싹쓸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호남에서 지면은 물러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에서는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호남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 호남 지역 출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호남은 항상 그 몰표를 주죠. 어떤 당인가.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당에 몰표를 줬고 이번에 그 몰표를 준 것은 다음번 그 대선까지 얼마큼 20개월 조금 못 남았죠. 대선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20개월이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그 안철수 공동대표의 하는 것을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보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또 문재인 전 대표도 이번에 가서 뭐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 했으니까 잘 놓고 보다가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은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보다 굉장히 전략적이기도 하고 정치에 관심과 참여도가 높고 실제로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세련된 유권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 두고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제 이번에는 국민의당을 호남 유권자들이 모아줬는데 문재인의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이게 포진이 돼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손학규 전 지사가 이번에 아무데도 발을 딛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뭐라고 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을 돼서 힘을 얻은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도 그런 면에서 아마 뉴욕타임스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된다는 정치 야망을 꿈꿔보게 됐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P통신도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그냥 이제 막연히 보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새누리당의 실패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테스트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이 충격적인 패배에 찌들어들었다. 이게 이제 첫 문장입니다. 그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다. 여론조사는 선거 치러지기 전에 새누리당이 좀 어느 정도는 해서 당연히 이제 다수당이 돼서 2017년 대선에 어떤 길을 닦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 사퇴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저도 이만저만 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새누리 참패의 원인은 부분적으로 AP통신은 뉴욕타임스보다는 약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에 무게를 조금 깎아내렸습니다. 덜 줬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참패 원인은 부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있다라고 역시 공통적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모르는 또 게다가 되고 이제 현실로 오면은 경제가 좌절된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아우르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줬다. 미국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친박, 비박, 진박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도 정치인들을 아우르는 능력이 없어짐을 보여주면서 파벌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요. 박 대통령이 야당과 법과 정책에서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을 그 배신자라고 한 것,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큰 표로 당선된 것을 얘기를 하면서 AP통신이 동아일보의 헤드라인을 인용을 했습니다. 분노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을 심판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노한 여왕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과연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만 하는 충성파냐 개혁 세력이냐 해서 개혁 세력에는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배신자라는 얘기도 하고 뭐 등등이요. 그런 내용들을 쭉 그 보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그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대화와 소통의 길을 걸어야지 되고 또 필요한 때는 협력을 하는 길을 찾아야지 된다. 지난 뭐 3년 동안 안 됐던 일이 뭐 하룻밤 사이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언론이 이렇게 그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새누리당이 뭐 나갔던 그 의원들이 다시 복당을 하면은 뭐 당선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다수당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이 굉장히 그 컸었고 그리고 그 새누리당 유권자들이 국가 안보 이슈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강조를 했습니다. 가디언은 유권자가 이제 국회와 일자리 이런 그 모든 것에 굉장히 그 실패를 했고 모두 정치인들이 자신의 그 정치 이해 내가 지금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따졌다는 데에 실망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회가 성숙해져서 유권자 다수의 뜻을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46살 김정현 씨와의 그 한국인이요 인터뷰를 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더 디플로맷이라고 특히 이제 아시아의 외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전하는 그런 그 신문은 그 잡지는 제3당 그 국민의당을 주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지금 한국의 유권자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준비요? 대안을 찾을 준비. 뭐 이 새누리당도 싫고 더불어민주당도 싫고 더불어민주당이 더 싫으냐 새누리당이 더 싫으냐 사이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간 이제 국민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하면서 국민의당에게 많은 그 표를 준 것이요. 지금 최종 집계가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불러들었어요.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38석입니다. 그 국민의당이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1석, 대부분이 이제 뭐 이해찬 의원과 당선자와 같은 더불어민주당도 있지만 그 새누리당에서 나온 무소속이 많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뭐 경제가 어렵고 이런 등등 뭐 파벌 싸움만 하고 하는 때 국민의당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 대안으로 선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안철수 그 공동대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두 당 그 시스템이 너무나 많이 그 부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더 디플로맷이 이 당 체제가 재벌에 의해서 뭐 많이 그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재벌에 많은 베네핏을 주기도 하고 한국 재벌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잖아요. 그 선거자금 같은 거 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짐작해 보면. 그래서 이제 안철수 그 공동대표가 그런 여러 가지 3당을 지금 제안을 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해서 그를 많이 지지를 했는데 만약에 안철수 그 공동대표가 정말로 스마트하다면 이번에 이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말한 것과 아니면 뭐 재벌과의 정치 고리를 끊는 이런 것들을 실천으로 리얼 무브먼트로 옮길 것이다. 그가 정말로 똑똑하다면 그럴 때 그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대통령 그 후보로서 우뚝 섰는 그런 기회를 얻을 것이다 하는 게 더 디플로맷의 보도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를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레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첫날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함께 하시네요. 그 미국의 많은 그런 그 업소들처럼 했는데 이상하다 했어요. 제가 바보였죠. 에어컨 점검과 이렇게 그 써주셨길래 뭐 타이어스 회사지만 타이어 파는 회사지만
에어컨 점검도 당연히 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동차 에어컨 점검이었어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제14회 할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5월 7일 할리우드볼에서 펼쳐지는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선거 이거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27,000명이나 그 한 도시에서 그 후보가 나와서 연설한다는데 모인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요, 예전에 한국 고아들을 돕기 위한 그런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선거에서 공약을 했었던 인물이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버니 샌더스 민주당 그 예비선거 후보가 그 흑인 지도자들 앞에서 뭔가를 그 연설을 하고 있는데 잠시 들어보실까요? 박수 부탁. Maybe we do it thr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Maybe we do it in another way. But I'm tired of people figuring out ways to shrink the voter turnout. We've got to expand the voter turnout. Number two, I am embarrassed to have to admit this, but I am old enough to have been at the 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 I was there. 네, 이제 이 버니 샌더스라는 후보는 버먼트라는 작은 주, 인구가 65만 명밖에 안 되는 주의 상원 의원입니다만은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였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전부터도 뭔가 이 공공에 대해서 공공 정책이라든가 뭐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74세잖아요. 충분히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블랙 피플들이 어떠한 일자리라든가 뭔가 그 사회의 정의, 공정함, 평등 이런 것을 원하는 그런 그 마치 본인도 그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알 샤프튼 목사가 연설하는 그 옆에 앉아 있고 그 관련 단체겠죠, 당연히. 그리고 뭔가 그 블랙 피플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된다,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공화당은 그 과거의 그 흑백 분리 그 시대로 다시 그 역사를 되돌리려고 한다라고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니 샌더스 이전에 어제였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힐러리 클린턴은 이미 이곳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에게 버니 샌더스도 처음에 시작했었던 것보다는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숫자적으로 불가능하다. 힐러리 클린턴의 대의원, 슈퍼대의원 빼고 일반 대의원 수 200몇 표 앞서가고 있죠.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언론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날이 이게 그 굉장히 그 버니 샌더스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어제 그 맨하탄에서 27,000명이 저녁 7시에 그 트위터 보니까요. 저녁 6시군요. 버니 샌더스가 6시에 누군가가 뒤에서 찍어줬겠죠. 저 연단 뒤에서 쫙 그 모인 사람 저쪽 그 버니 샌더스 앞쪽에는 저 끝에는 고층 빌딩에 불이 다 켜있고 사람들이 쫙 그 모여있는 그런 게 이제 나도 놀랍다라고 트위터에 보냈는데 버니 샌더스가 연설하고 있었으니까 누군가가 대신 했겠죠. 27,000명이나 모였다고 하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어디 가서 그 선거 캠페인 할 때 27,000명 모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0,000명 모였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스타일이 다르죠. 이 사람은 그 풀뿌리 민주주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힐러리 클린턴은 이 버니 샌더스가 항상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자신이 직접 설득하고 할 때 힐러리 클린턴은 큰 돈 주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중간에 조금 어디 가서 연설하다가도 뭐 돈 모아지는 기금 모금 파티에도
자주 가고 하잖아요. 해서 27,000명이라는 이런 숫자가 뭐 애초부터 나올 수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바쁜 그 뉴욕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겠다고 연설을 듣겠다고 사실 연설 내용이야 똑같습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모든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그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달라고 선거기금 주는 그런 부자를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을 위한 그런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최근에는 그가 이렇게 연설을 할 때마다 스파이크 리라는 흑인 감독이 쫓아다니죠. 계속 이제 이런 것을 다큐멘터리로 찍고 해서 소셜미디어 같은 데도 보내고 하는데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어쨌든 2만 7천 명이나 모였고 어제 그 개표방송 하느라고 못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뉴욕타임즈에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지금 처음으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겠다는 민주당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당연히 슈퍼대의원이겠죠. 제프 맥클리, 그 오레곤주의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기고문을 썼는데요. 미국이 갖고 있는 도전이라든가 미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나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 버니 샌더스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그 상원의원의 얘기예요. 오레곤주에서 워킹클래스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의 수입은 아버지가 벌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일해서 어떤 기술자로 일을 해서 그런데도 그때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었고 우리 그 아버지가 우리 아이의 나의 그 대학 등록금도 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 사람들이 그 중간층을 얘기를 하죠.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생산성 높고 그런데도 수입이 줄어들어야지 되니까 버니 샌더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나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두 사람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오바마 그 리더십 아래서 좀 더 그 경제적인 것이 아주 그 어려웠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됐는데 그 7년 전보다 좀 공평해졌고 좀 번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버니 샌더스가 이것을 이어받아서 어차피 그 잘 사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사니까 좀 더 공평하게 워킹 클래스가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일을 더 하고 더 잘하는데 도저히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커녕 집세도 못 낼 그럴 정도는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겠습니다 하는 게 오레곤주의 그 제프 맥클리 그 상원의원이 어제 뉴욕타임즈에 보낸 기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의 그 유명한 스타들 한 명만 예로 들어드리자면은 그 쉐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머리 길게 검은색 머리 길게 하는 쉐어라는 가수가 굉장히 뭐 민주당 지지자고요. 지금까지 힐러리 클린턴을 여자기 때문에 더군다나 강하게 지지해 왔었는데 가만히 내가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들여다볼수록 버니 샌더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서 버니 샌더스 쪽으로 투표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폴리티코.com이요. 굉장히 뭐 그 정치적인 것에서 보도에 뛰어난 그런 곳이잖아요. 오늘 이제 브루클린에서 울프 블리츠 그 CNN 방송의 그 앵커가 진행을 맡아서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브루클린에서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3월 9일 이후에 처음이고 3월 9일 이후 지금 그 4월 오늘 며칠이죠? 오늘 14일이니까 한 달 조금 넘게 오는 동안 뉴욕에서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의 표를 30% 이상 지금 그 자신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뭐 48% 정도 되는 것을 지금 뭐 14%, 15% 정도로 끌어내렸죠. 앞으로 일주일 또 그 기간이 있고 오늘 토론이 굉장히 그 결정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폴리티코가 버니 샌더스가 뉴욕주의 그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마지막 큰 기회다라고 표현을 했고 뭐 그 NPR 방송도 뭐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그 지난 8년 동안의 세금 보고를 공개를 했어요. 세금 보고 공개했는데도 뭐 클린턴 이름으로 뭐 델라웨어에 2군데 회사에 있다면서요. 그런 것들 그리고 버니 샌더스에게 세금 나처럼 왜 오랜 동안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버니 샌더스는 현재 뭐 2014년 정도 공개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세금 보고도 뻔해요. 뭐
어디 가서 공돈 받는 것도 없고, 와이프는 그 대학교의 그 자그마한 대학교의 총장이죠. 학장인가요? 총장인가요? 총장으로 알고 있는데, 뭐 버몬트주가 워낙 그 작은 주니까요. 총장으로 알고 있는데 뭐 봉급이 뻔하잖아요. 봉급받는 사람입니다. 버니 샌더스도 상원의원 봉급받아서 뭐 크게 이 사람들은 세금 보고 힐러리 클린턴이 아무리 그전 거 뭐 다 하라고 안 했다고 얘기를 해도 특별히 뭐 거슬리는 것이 있을 리가 없는 그런 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버니 샌더스는 골드만삭스에서 67만 달러나 받고 얘기했었던 그 연설문 공개라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말하고 그 다음날 바로 후회했다는 그 크라임 빌이요.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워낙에 포스트 레이디의 힘이 강했었기 때문에 법 같은 걸 만드는 데 있어서 흑인들이 그 법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 어려워졌고 또 감옥에 많이 갔었던 것도 사실인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로 인해서 미국이 안전해졌다는 것을 그 방어를 하면서 방어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리 또 법이 이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얼만큼 더 많은가,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것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양보했었어야지만 됐다. 다수당인 공화당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스타일, 그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많은 사람이 불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말한 그 스타일, 막 그 자신에게 그 해클링하는 그 시위대, 해클링 당하는 게 익숙하진 않겠죠. 빌 클린턴이라는 정말 빌러브드 대통령 아닙니까? 사랑을 받는 그런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판단 잘해, 뭐 지금 너 말에 따르면 뭐 범죄자를 도우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이것에 대해서 그 블랙 라이브즈 매터, 이게 다시 이제 오늘 그 토론에서도 어떠한 얘기가 될 것인가, 또 그 오일 컴퍼니 같은 데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돈 많이 받는 것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은 그 홍순영 씨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한인 노동상담소 제일 처음에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할 때 소장을 지냈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노조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k@todayyus.com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 뉴욕 데일리 뉴스에 실린 것인데, 많은 그 뒷부분 내용은 버니 샌더스의 인생에 관한 것이고, 앞부분, 아주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버니 샌더스가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인데, 17살 때 그 이제 브루클린의 그 제임스 메디슨 하이스쿨을 다녔는데요. 그 하이스쿨 다닐 때 그 떨어지긴 했어요. 학생회장 선거에서. 공약이 뭐였냐면, 한국전으로, 그때 이제 17살 때였으니까 1959년, 58년 정도 됐겠죠. 한국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국전쟁으로 고아가 된 그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 모금을 하겠습니다. 이게 버니 샌더스의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의 공약이었대요. 그 당시에 다른 후보들은 뭐 학교 카페테리아에 음식을 좋게 하겠습니다, 농구 티켓을 더 쉽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버니 샌더스는 한국전쟁 고아를 돕는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만큼 그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관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 뭐 이런 것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19일 날 버니 샌더스 후보 지지회가 발족이 된다고 들었어요. 폴송 닥터죠. 아주 미국에서도 유명한 리사 링이라는 텔레비전 그 기자이기도 하고, 그 심층 보도를 하기도 하고, 또 뷰의 사회자이기도 하고 뭐 하는 그 리사 링의 남편인 폴송 박사 등이 다 참여를 해서 버니 샌더스 그 캠페인 그 지지하는 한인들의 모임이 결성된답니다. 물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로 현재까지는 많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전화기 티모빌 쓰시는 분, 또 뭐가 있죠? the 스프린트 쓰시는 분, 버라이존 쓰시는 분 하면은 뭐 버라이존이 단연코 많겠죠. 미국 동부 지역에서 어제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하면은 이게 현대 역사에 기록될 정도의 숫자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군요. 그래서 4만 명이나 시위를 했는데, 버라이존의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시위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면서 아니 그 직원들하고 지금 뭐 9개월인가요? 10개월인가요? 그 정도 어떤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꼭 버라이즌 직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했겠죠. 기업의 탐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버라이즌의 그 CEO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버는데 우리는 아직도 울어야지만 됩니까? 내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도 손가락 빨고 있어야지 됩니까? 하면서 이제 시위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네요. 집계로 나왔네요. 미국의 그 최근의 역사상 가장 그 대규모 시위다 하는 것인데, 버라이즌이 한 달에 그 수십억 달러를 버는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 뻔한 거죠. 뭐 임금 좀 잘해달라, 베네핏, 또 그 워킹 컨디션 좀 좋게 해달라 하는 것인데, 일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는 버라이즌이 뭐 특수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버라이즌의 기술자 같은 경우는 집을 떠나서 한 2개월 정도를 그곳에서 일을 하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자녀가 있고 하는 그런 집에 그 뭐 아빠가 됐던 엄마가 됐던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거 좀 빨리 돌려달라 하면 회사에서는 그게 연속성이 없으니까 2개월 거기 가 있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서로가 이제 뭐 절충점을 찾아야지 되는데 절충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그 8개월 전에 그 버라이즌과 직원들과의 계약이 끝나고 지난주에 협상이 깨졌답니다. 그래서 4만 명이 지금 그 거리로 나온 거예요. 다른 뭐 통신사 직원들을 다 포함해서 4만 명이 나와서 시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위대들은 우리는 헬스케어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직원이 양보를 했다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버라이즌이 낸 이윤이 390억 달러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돈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2016년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 한 달에 버라이즌이 18억 달러나 수입이 그 수입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럼 전화요금 좀 싸게 해야죠. 전화요금 너무 비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요즘 싸게 했다고 하는데도 전화요금이 너무 비싸요, 아무튼. 네. 그러니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회사에 그러니까 얼마 이윤을 버는지 뻔히 안다는데, 회사가 마이너스일 때 고통분담하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회사가 한 달에 18억 달러나 수입을 이렇게 버는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그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그 후보인 예비선거 후보인 버니 샌더스는 이 같은 그 시위대를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레터도 보내줬는데, 이윤을 추구하면서 직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 회사,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도 상관하지 않는 회사, 오로지 우리가 얼마나 벌어서 우리끼리 몇몇이 나눠 가질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위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하는 게 버니 샌더스의 얘기였습니다. 잠시 뒤에 어제 뭐 동료들이 정말 얘기로만 들어도 눈물 날 그럴 정도잖아요. 좀 마지막 가는 길에 꽃을 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받기만 하면 이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주고, 그럼 코비 브라이언트가 넣고 해서 넣은 것이 60점이에요. 워낙에 뭐 그런 그 점수 넣는 거, 골 넣는 거 기록이 많은 그런 선수입니다만은 마지막 게임을 했고, 뭐 본인을 잘 아는 거죠.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적하는 나쁜 점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참 그 잘 물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게임 아주 재밌게 보셨겠죠. 유쾌하게 유타 재즈하고 LA 레이커스, 이제 앞으로는 코비 브라이언트 없는 그런 경기 보게 되셨어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서 사실은 그 돈으로 앞으로 그 LA 레이커스가 더 많은 선수들을 기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도 있지만, 어쨌든 코비 브라이언트가 본인이 그 판단을 해서 그 11월 달에 은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블랙 맘바, 나는 검은 그 아프리카 독사야, 스스로에게 별명을 붙였던 그 당시에 내 마음도 아직도 그 떨리고, 그리고 뭐 머리도 그렇고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더 이상 최고일 때 떠나겠다,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좀 그 여러 게임에서 그 신체의 한계를 본인도 느꼈고, 경기 끝나고 나서는 잘 그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중간에 이 18살 때 처음으로
그러고 하이스쿨 졸업하고 나서 MBA에 데뷔를 할 때, 그리고 지금 37살이니까 생일 아직 안 지났는가 보군요. 그럴 때 그리고는 뭐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뭐 5번 챔피언, 스코어로서는 3번째 등등. 그래서 이제 뭐 19살 그 성폭행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훌륭한 선수였었다는 것이요. 매직 존슨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노란색과 퍼플 그 유니폼에 너무 잘 어울리는 훌륭한 선수 다 그리워하겠죠. 오늘의 미국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팍 타이어스 포유 위스파 이편안치과 제중한의원 할리우볼 음악 대축제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 대변을 하고 청와대 대변인도 새로운 의회는 국민의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지 된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요. 이제 한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152석으로 출발을 해서 그 사이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292명 가운데서 채워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4년 전에는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치 파워와 정책 결정이 대통령에게 한국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교 정책은 뭐 당장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진보적인 야당이 북한 정책을 바꾸라는 압박을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진보적인 야당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또 나옵니다. 박정희 전 1961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의 군사 독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의 박정희 군사 독재자의 딸, 그 사이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분열적인 리더가 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투표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거부하는 유권자의 표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2013년 초에 취임하면서 특히 이제 국가 안보에서 굉장히 터프한 리더가 되겠다 고 강조를 했었고 지지율도 뭐 40% 아래로 내려간 적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조금이었다고 뉴욕 데일리 뉴스가 전했습니다. 버라이존이 2등만 챙긴다는 이유로 동부 지역에서 약 4만 명이 시위했습니다. 스스로 별명을 아프리카 독사라고 지은 LA 레이커스 코비 브라이언트가 신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결국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멋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20대 한국 총선 개표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한국일보 민경훈 논설위원과 함께 만나뵀는데 어제는 미국 뉴스 오늘의 미국을 전혀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역시 미국의 언론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한국 총선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들이 나옵니다. 미국과 해외 언론의 분석을 전해드리기 전에 한국과 비교가 된다는 점에서 제가 지금 한국 언론에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헤드라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언론과 너무 차이가 나서요. 일단 한국의 중앙일보는 새누리당을 심판했다. 123석 이렇게 돼 있고 헤럴드 경제 순서대로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더민주도 논란 제1당 이렇게 돼 있고 한겨레 신문 이토록 무서운 민심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서울경제 새누리 참패 등 돌린 민심 머니투데이 20대 국회 소득 4만 달러 앞당기길 조선일 좌절을 안겨줬는데 더군다나 지금 한국이 경제도 어렵고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당이 이렇게 참패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연히 일찌감치 이제 내인덕이 올 것이고 어제 민경훈 한국일보 논설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던 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123석이지만 지금 어제 오늘의 미국이 아니라 개표 방송 4부가 끝날 때에는 한 석 차이였던가 했었죠. 그런데 그 한 석 차이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많잖아요. 물론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의원들이 많고 일부 그 가운데서는 당
당장 새누리당에 복당하겠다는 의원도 있으니까 새누리당이 또다시 그 다수당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그 선거 결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한 석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정당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또 그 국민당이 많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투표는 상당 부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다. 이게 그 뉴욕타임스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17년 대선의 어떤 그 전초전을 보여준다고 하는 볼 수 있는데 새누리당이 국민의 마음을 읽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요. 그 대변인이 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김문성 대표는 뭐 원래 그 전에도 사표한다고 했고 사표를 이제 사임.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당이 참패한 20대 한국 총선 결과를 한국 밖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분석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박근혜 대통령의 분열적인 리더 스타일이 새누리당 참패의 큰 원인이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다시 대통령이 되는 정치 야망을 꿈꿀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새누리당의 정치인조차 아우르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대화와 소통, 필요할 땐 협력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이슈를 다루는 더 디플로맷은 국민의당의 성공에 주목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똑똑하다면 3당 체제에서는 재벌에 힘을 주고 재벌과 공조하는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후보가 뉴욕주 선거를 앞두고 브루클린에서 하는 토론이 주목됩니다. 어제 샌더스 후보의 뉴욕 선거 캠페인에는 자그만치 2만 7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서도 샌더스 후보 지지자가 생겼고 지지 후보를 힐러리 클린턴에서 버니 샌더스로 바꾸는 유명인들도 늘어납니다. 샌더스 후보의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캠페인 공약은 한국전으로 고아가 된 한국인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새누리 참패, 더민주 환호, 국민의당 돌풍, 또 국민일보는 국민 정권을 심판하다. 지금 헤드라인을 탑뉴스의 헤드라인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새누리 과반 실패 16년 만에 여소야대.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신문 새누리 참패, 경향신문 박근혜 정권이 심판당했다. 한국경제 새누리당 참패 국민의 심판 무서웠다. 유일하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발언을 한 신문은 동아일보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중동 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그 호의적인 기사를 많이 실었던 신문인데 이번에 확 달라진 게 뭐 유일하게 동아일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난 민심 선거의 여왕을 심판했다. 동아일보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한국의 주요 신문이잖아요. 탑뉴스 제목에서 성난 민심 선거의 여왕을 심판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그 책임을 돌린 언론은 지금 한국에서는 동아일보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해외의 다른 언론들은 거의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뉴욕타임즈입니다. 제목 자체가 대통령당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대통령당이 국회의 그 과반수 의석을 잃었다 이렇게 썼고 한국 유권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에 놀랄 정도의